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엊그제 노동개혁 권고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바로 이겁니다. 어제도 짧게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거저거 다 빼고 저희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노동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그리고 평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임상혁 녹색병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라고 하는 내용을 딱 보고 어떤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과로 사이를 조장하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장한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었고 예.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은 마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보다도 훨씬 더 나쁜 노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시간 노동의 불규칙한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노동하는 것인데 이번에 법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을 조장하는 권고안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과로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그나 이런 데서는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네. 쉴 때 확실하게 쉬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생체 리듬은 일정하게 균형되게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몰아서 일하고 왕창 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로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막아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네. 일본 간호사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간호사를 3일만 일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예. 오, 그래요? 14시간. 음. 3일. 그런 40시간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4일을 쉬우니까 간호사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간호사 가로사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 근데 3일이라는 게 뭐 격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3일을 몰아서 합니다. 몰아서 하고? 예. 오. 그렇게 근무표가 짜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비도 안 나가고 일본은 교통비 주는 문화니까 밤에 택시비 안 주고 이러니까 비용에 절감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4일을 쉬시니까 너무나 행복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과로사로 죽고 그래요? 예. 의료 사고가 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다 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간호협회도 다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다시 8시간 근무로 변환하자 이런 게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진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련자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권고안이 나오게 됐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집중 노동까지 아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길게 일하고 나면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 여기 예.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하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11시간 연속 휴식은 이게 이제 ILO에서 규정을 지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11시간 정도는 쉬게 해줘라 이런 겁니다. 아주 특수한 시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11시간의 노동을 부여해줘라.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너무나 장시간으로 일을 하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지 11시간을 준다면 13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니까. 예. 왔다 갔다 하는데요. 1시간, 2시간 걸리고요. 밥 먹으면 잠자기 바쁜 시간 그렇게 노동하라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계산이.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1시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어라. 최소한이다. 예, 그럼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건 네.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바뀌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게 과로사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행 어떤 그 근로시간제 하에서 지금 과로사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말하는 과로로 인한 질병,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협심증, 심근경색, 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굉장히 중대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을 우리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년에 산업재해로만 인정되는 건이 1,000건입니다.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 예, 그 중에 한 반 500명은 돌아가시고요. 과로사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그 우리나라 인정 기준에 보면 예. 그러니까 노동부가 만들었습니다. 과로를 이 정도로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죠. 그 기준이 그렇죠. 60시간입니다. 주당? 예. 주당 60시간을 넘으면 그래서 주당 60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질병이 나오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과로와의 상관성이 있는 걸로 인정해 주는 예, 기준적으로. 강하게 있는 것으로 해서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아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인정 기준이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시행령도 위반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래서 좀 문제가 많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제도로도 1년에 과로로 인한 어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망자 포함이고 예. 사망이 아니라도 뭐 질환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1년에 1,000건입니까? 예.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 인정되는 것만. 예. 그럼 인정 안 되는 것까지는 훨씬 더 많다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한 2,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근데 우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60시간을 넘는 건수들일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주 52시간을 넘는 데다가 야간 노동, 그러니까 교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노동의 형태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뇌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2위, 3위 정도 되는데요. 네. ILO가 WHO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이 사망률의 한 6, 7%는 업무와 이로 인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많죠. 또 자영업자들도 실은 굉장히 많이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오히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노동 시간들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이런 것들을 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시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제, 또 자영업자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지도하고 이래서 우리 사회가 69시간 뭐 120시간이라는 사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고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말하는 워라밸의 사회로 예.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럴 거예요. 1년에 신청건이 2,500건인데 근데 2,500건은 신청 자격이라고 하는 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그렇죠. 한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은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그 숫자인데 예. 만약에 이걸 풀어버리면 주 60시간 이상 그러니까 노동하는 작업장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럼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제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노동부 자료들을 보면 52시간을 넘는 그 퍼센트 노동자의 수가 한 10% 돼요.
이미 50%가 제한이어도 예. 10%가 넘고 예. 60% 넘는 60시간을 넘는 노동자들도 꽤 많이 되고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과로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시간 노동을 줄였고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운동을 해.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주당 노동 시간이 60시간 넘는 그 사업장을 뭐 예를 들면 몇 %로만 하자. 그래서 홍보하고 줄이고 막 이러는 오히려 정부가 캠페인합니까? 예, 정부가 캠페인을 합니다. 정부가 캠페인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은 많이 일해도 되고 나중에 많이 일해서 나중에 조금 좀 쉬면 많이 쉬면 되니까 지금 예. 많이 일하고 좀 많이 쉬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규칙한 노동, 불규칙한 노동 더하기 장시간 노동은 일반 장시간 노동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발표된 걸 보면은 이게 설령 그 탄력적으로 예. 노동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직원 대표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단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노조 가입률은 14%가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표해 보더라도 52시간까지 합의가 52시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 간에 합의하는 것도 52시간까지 합의해야 네. 된다. 현행법이. 그런데 이미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한 10%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거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맺어나갈 수 있게 어렵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죠. 특히 영세한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또는 하청 사업장 이런 것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법을 우리가 만들어도 52시간 법을 만들어도 10%는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게 해줄까라는 것들을 만들고 계도하고 뭐 일본처럼 우리도 한 5%로 줄여봅시다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는 것 아니냐. 근데 의학적으로 예. 아까 잠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과로가 예. 심혈관 질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이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자율신경계라고 하고요. 뇌혈관 이런 혈관들을 줄였다 늘렸다 달리기를 하면 그 혈관이 늘어납니다. 네. 심장 박동수도 네. 뛰게 되고 또 집에 누워 있으면 혈관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데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서 돌연사가 나오면 보통 그 대부분 이제 심정지잖아요. 예. 이게 그럼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돌연사도 인정 기준의 질환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굉장히 과로한 업무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정 기준에 내가 옛날에 여태까지 40시간만 일했어. 그런데 이번 주는 60시간, 뭐 56시간, 30%를 넘게 일해. 이러면 인정해 줍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왕창 쉬었다가 또 왕창 일하고 이러면 우리가 단기 과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요. 단기 과로. 보통 단기 과로는 과로? 예. 장기적인 과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아주 무리하거나 또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단기 과로라고 하는데 그게 업무량의 30% 이상의 증가가 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의학적인 논문에도 발표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인정 기준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다 위반적이라고 그럴까요? 무시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꼭 이게 질환으로 연결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과로를 하면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번에 작업장에서는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SPC인가요? 거기서 SPL. SPL인가요? 예. 거기에서의 사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과로가 그 과로사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사고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 사고도 또 안 좋은 건 뭐냐면요. 본인만의 사고가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그렇죠.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시민재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를. 그리고 정부에서 오히려 나서서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역풍이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좀 답 좀 해주세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 권고안을 거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권고안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동 쪽에 전문가라고 모였고 뭐 하다못해 보건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엉망인 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동부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어떻고 장시간 노동의 피해가 어떤지.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원하는 안이 아니다. 어차피 권고안이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노동부에서 만든 과로사 인정 그 기준안이 주 60시간 노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부하고 오히려 힘없는 노동자들, 네네네. 취약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건지에 대한 안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요?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아니다. 노동약자 이야기. 예, 노동약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장관이 어떻게 뭐 노동운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이게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권고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안을 나온 걸 우리가 노동부에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약자 진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노동부가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아무튼 원장님의 결론은 이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아니다. 예, 뭐 이건 그러니까 노동자 건강에 심대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도 실은 이렇게 안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과로사로 500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러한 예. 아주 비참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현실이고요.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동 시간에 대한 철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임상혁 녹색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